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차이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과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관계는 더 멀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중국이 이 상대국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보복을 하면 할수록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역으로 더 성장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이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중국이 지배적 세력으로 그 위상이 높아간다. 그럴수록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차이나 패러독스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에 중국이 달 탐사선 창의 4호가 달 뒷면에 착륙했을 때 중국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조국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달 표면에 5성 홍기를 꽂아라 그러면서 SNS는 중화의 자부심이 넘치는 글로 도배가 됐고요. 이런 기고만장함이 전 세계 뉴스로 타전됐습니다만은 정작 이와 함께 동시에 중국의 야만성과 반인권적 행태가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때 마침 100만여 명의 위구르인들을 집단 수용소에 보내는 이런 가혹한 인권 탄압 뉴스가 동시에 도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힐은 이런 기묘한 현상을 차이나 패러독스라고 말하면서 세계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중국은 13억이라는 중국 인민을 더욱더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려 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무슨 말씀인가? 이런 겁니다. 중국이 이 국제 무대 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13억 인민은 세계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힐은 이런 차이나 패러독스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독소적인 초중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요, 한족 있죠, 한족. 한나라 한자 쓸 때 이 한족인데, 이 한족은 중국 내 어느 민족보다도 문화적으로 또 인종적으로도 우수하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신념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뭐냐? 한중심주의 또는 한지상주의, 한족 지상주의, 이런 이데올로기입니다. 바로 이 이데올로기가 비한적인 것은, 그러니까 한족이 아닌 것, 한족적이 아닌 것,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비한적인 것은 모두 적이란 극단의 배타적 개념으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사태이고요. 또 해외 정책에서는 중국보다 작거나 약하다고 인식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주권 무시로 표출되는 겁니다. 오만함이죠. 중국에서는 이런 초중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자극하면 할수록 갈채가 쏟아집니다.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격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을 전랑 외교라고 합니다. 늑대 외교 또는 늑대 전사 외교 그러는데, 이 전랑이라는 영화에서 따온 단어인데요. 이 전랑 외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주재국하고의 관계는 험악해질지언정 중국 내에서는 환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공식적 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외교부 대변인들조차도 입이 아주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야 이 중국 내부에서 환호를 받기 때문이죠. 이런 중국의 초중화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거침없이 표출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남중국해이고 또 대만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당장 미국과 전쟁도 불사란 말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마저도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미중 간의 갈등을 초래한 시진핑의 중국몽, 그러니까 2035년이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제1의 강국으로 우뚝 선다, 이런 발상도 바로 이런 초중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기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미중 갈등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고요, 이데올로기의 대결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국이 이런 공격적 발톱을 보이는 더 큰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국 내부에서의 위기를 초중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덮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는 사실 성장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경제 개혁으로 중산층은 많아졌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현상이 지금 중국 공산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위기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중국 공산당의 위기를 중화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중국의 호전성과 야만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대만에 대한 공격론이 자주 거론되는 것도 뭐냐? 바로 중화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중국 우월주의를 중국 인민들한테 덧입히고자 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화를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조장시키면서 사회적 불안을 희석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화 우월주의를 과시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인접국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압박, 협박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렇게 중화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들이 중국과 관계가 별로 없는 나라들이 아니고요. 중국 인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나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나라들이 희생제물로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미 양국이 지난 2016년 7월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방어 차원에서 이제 설치한 게 있죠. 그게 바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라고 합니다. 이 사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사드 레이더는 사실 중국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당장의 사드보다도 앞으로 추가로 배치될 미국의 무기들의 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드 보복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중국은 그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한다고 빡빡 우기면서 부당한 보복을 감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한한령입니다. 한한령. 그리고 그 한한령 가운데 관광과 문화 분야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한령 때문에 차이나 패러독스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겁니다. 한한령 때문에 한류의 중국 시장이 막히니까 K컬처는 중국 예의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팝이라든 영화, 드라마, 방송 포맷이 전 세계적인 핫 트렌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K컬처 중에 하나가 바로 방탄소년단 BTS죠. 중국은 지난해 10월입니다. BTS의 맨플리트상 수상 소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은 고난을 언급한 게 중국을 모욕했다 그러면서 트집을 잡았죠. 당시 중국은 6.25를 미국에 승리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연일 국뽕 다큐멘터리를 틀어대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다시 중화민족주의라는 국뽕 이데올로기가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대 중국이라 할지라도 BTS에게 시비를 건다는 것은 아무래도 큰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이미 BTS의 전 세계 팬들, 아미라고 그러죠. 이 전 세계 팬들이 중국의 국뽕 이데올로기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에 맞서가지고 BTS의 팬덤인 아미는 중국을 나치에 빗댄 차이나치라는 해시태그를 걸어가지고 SNS에 퍼뜨리면서 조롱하고 나섰고요. 이와 함께 중국산 불매운동까지 벌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중국 정부도 당황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정부가 나서서 황급히 수습하면서 문마가 됐습니다만 중국은 전 세계의 BTS 팬들에게 톡톡히 망신만 당한 겁니다. BTS 관련 이슈에 대해서 외교전문지 파린팔리스는 중국이 K-팝 거인에게 싸움을 잘못 걸었다라고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BTS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중국의 실수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국뽕에 취한 중화민족주의가 국제적인 협중 여론을 자극을 했고 중국이라는 국가적 이미지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분명한 차이나 패러독스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 중국은 김치와 한복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떠들기도 하고요. 김연아와 이영애가 중국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할까요? 이게 뭐냐? 국뽕에 취해가지고요. 이 중화민족주의의 한계, 이게 문화적 오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뒤떨어지는 소프트 파워로 인한 문화적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한국의 K컬처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K컬처는 중국이 도저히 쳐다보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전 세계를 휩쓸 만큼 저변도 확대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엄청난 K컬처의 부상에 중국도 한몫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 차이나 패러독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대만 역시 이 차이나 패러독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사실 대만은 그동안에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3년 한국이 뒤진 이후에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져 왔었죠. 그런데 반중을 표방한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서면서 차이나 패러독스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만 같은 나라가 중국에 그렇게 중국 본토에 의존하는 대만 같은 나라가 반중을 표방하면 고사될 것이다. 이런 비관적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중국 역시 그런 협박 대열에 선봉했었죠. 그런데 반중으로 경제가 악화되기는커녕 경제 성장률이 2019년, 2020년 2년 연속 한국을 넘어선 데 이어서 올해도 한국을 앞서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께는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 GNA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26,421달러였는데 2019년에 26,594달러였고요. 지난해 2020년이죠. 29,205달러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바로 대만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반중 프레임 때문입니다. 반중 프레임이 역설적으로 대만 경제를 살릴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차이잉원 정권은 철저하게 미국과 손발을 맞추면서 반중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대만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일부가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대만으로 옮겨왔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에어팟, 아이패드, 애플워치 생산 시설을 대만으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결국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만은 완전히 살아났고요. 이젠 한국을 추구할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한국이 친중에 묻혀가지고 주춤하는 사이에 대만이 치고 올라온 거죠. 여기에다가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도 대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중국의 관광을 통한 수입과 본토인들의 교류가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곧바로 중국 본토와의 교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도 경고를 했는데도 대만은 그저 완전하게 차단했습니다. 대만은 그동안 중국의 위협과 협박에 굴종하다시피 나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차이잉원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력한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중국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확고하게 차이나 패러독스를 실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그동안 가까운 나라일수록 더 함부로 대해왔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말했듯이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아직도 조공국가인 듯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경제 보복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를 윽박지르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K컬처는 그런 중국의 보복을 그저 당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중국 아닌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개청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K컬처라는 당당한 브랜드를 갖게 된 겁니다. 중국을 버리니까 한국이 살아난 겁니다. 사실 기업과 문화는 이미 중국이라는 만리장성을 넘어섰죠. 더 이상 중국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을 압도하고 있고 중국이 꿈도 꾸지 못할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민주적 배경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중국을 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났던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아직도 과거 중국의 조공을 바치던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사료들이 독재와 통제, 압력으로 점철돼 가지고 중화민족주의라는 국뽕에 빠져 있는 중국을 향해서 사대하면서 인류 기업과 문화를 통제하려고 하는 코미디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로 문화 강국을 이룬 대한민국을 천하의 중국이라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반자유적 가치관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차이나 패러독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아직도 중국 4대에 물들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수국골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을 버리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나 패러독스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